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요새 연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내 개수가 몇 개인지, 내가 이걸 바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 회사로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수당은 우린 주지 않아 라고 통지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잔여 개수가 남았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창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아서 많이들 생각하는 13월의 보너스를 날릴지는 정확한 정보를 아시면 파악이 쉬우실 텐데요. 가장 먼저 원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선생님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 개수에 선생님의 1일치 통장 1급, 즉 그냥 1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1급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의 월 임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통상적으로 통상 1급을 산정을 하면 약 11만 원, 12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는데, 연차휴가가 5개 남았다라고 한다면 약 60만 원 정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되고 그걸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는 왜 도대체 나는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일 건데요. 이러한 제도는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돼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절차를 회사가 다 준수했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2가지 단계에 따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1차 촉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촉진은 서면으로 연차의 개수를 통지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연차 촉진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반적으로 연차 촉진,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촉진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촉진을 할 때에는 선생님이 자녀 연차 개수를 알려주고 너가 언제까지 연차를 쓸지에 대한 사용 계획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지정 통보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1차 촉진에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회사는 2차 촉진 때 언제까지 언제 일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라 라고 지정 통보를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보통 이러한 연차 촉진, 2차 촉진은 사용하려는 날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11월 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사업주가 어느 날에 연차를 써야 된다라고 사용 지정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1차 촉진을 적법하게 했더라도 2차 촉진이 없기 때문에 촉진 제도는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단계인데요. 이거는 많은 회사에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사용 지정을 통보한 날짜에 갑자기 근로자가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출근을 했다라고 해서 일을 시켜야 되냐? 절대 안 됩니다. 회사는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를 밝혀야 되고요. 근로자 책상에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한 편말을 붙이던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를 제공하고 퇴근하게끔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용 지정 통보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연차휴가 촉진 제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1차 촉진, 2차 촉진 서면으로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세 번째, 이 날짜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가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인 노무 제공
거부를 했나요?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구두로 연차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라도 연차촉진 제도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법하게 절차를 거치지 못한 연차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이러한 연차촉진 제도를 요새는 말로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말로 하는 것, 카카오톡으로 딱 보내놓는 메시지 하나만으로는 연차휴가 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됐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회사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차 촉진의 기간 동안에 그 연차에 대해서 촉진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제가 연차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래요. 못 쓴대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회사는 그날에 정말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게 불가하다면 시기 지정, 어느 날짜에 써라 라고 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지가 아닌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거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날짜가 되는 거고요.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 거부에 해당할 수 있어서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아니면 서면으로 직접 주는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연차 촉진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회사가 1차, 2차 촉진을 서면으로 정당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12월쯤이 되면 근로자분들께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자녀 연차가 10개나 남았는데 그냥 소멸되는 것인지 대한 궁금증을 많이 안고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법으로 부여받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1년간 열심히 일을 한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회사는 정말 절대로 여러분의 연차휴가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즉 직장인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야 되고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가 정말 적법하게 운영한 것인지 이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고 대응을 하셔야 정말 적법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지난 3년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회사에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수당을 청구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게 일하느라 눈치 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오픈 카톡방이나 저희 법인으로 상담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근로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노동법 정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